먹는 약. 약국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식후 30분에 복용하세요. 그러면 식사하고 나서 15분 있다가 사과를 깎아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는 약. 연고를 처방해 줄 정도의 상태가 되면 화장을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하시더라고. 왜냐면 화장은 생명이거든. 그럼 넌 좀비니? 붙이는 약. 파스는 약을 먹는 거 대신에 붙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 걸렸을 때 주사 어디에 맞아요? 엉덩이에 맞잖아요. 엉덩이가 네네. 감기 걸린 거 아니잖아요. 약에 관한 모든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강약 중강약 시즌2. 안녕하십니까. 강약 중강약의 의사 역할을 맡고 있는 정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지하 고양이 집사 황약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약 중강약에서 환자 역할을 맡고 있는 송백수입니다. 아, 역할을 그렇게 네. 가져가시기로 했나요? 네, 환자로를 맡기로. 네. 일단은 뭐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주간의 공백기가 있었는데요. 있었던 이유가 녹음 장소를 저희가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음질이 여느 때와 좀 다르실 건데 원래는 저희가 팟빵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다가 네. 중간에 한번 다른 스튜디오를 좀 빌려서 녹음을 했었잖아요. 빈혈편. 네. 네, 그러다가 저희끼리 이런 식으로 녹음하다가는 가산을 탕진하겠구나. 딸랑 한 번 해보고 나서 아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약간의 돈을 땡겨서 녹음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와. 네, 그래서 믹서라고 하나요, 저거를? 네. 레코더인가요? 믹서 겸 레코드죠. 그렇죠. 레코더를 사고 지금 마이크를 샀는데 제가 깜빡하고 마이크 스탠드를 안 샀어요. 아.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쟁반 노래방 찍고 있어 지금. 아, 나 진짜. 지금 손에 마이크를 하나씩 잡고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느낌으로다가 그런 식으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 아왜 하는 김에 복면도 쓰고 나오시. 이곳은 지금 저희 진료실입니다. 의원 진료실 일요일에 진료 안 하는 틈을 타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옆에는 저희 고양이가 주무시고 계시고 제 옷을 깔고 있네요. 네, 황약사가 벗어놓은 옷을 깔고 뭐라도 꼭 깔고 앉아야 돼요. 쟤네들은. 고급 고양이야? 특히 쟤는 처음 보는 옷을 무조건 깔고 누워요. 지금 주무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는 거죠. 기면증 아니야? 기면증? 저렇게 아무 때나 갑자기 자고. 그래서 환자분들 오셔서 옷을 벗어놓으면 쟤는 그 위에서 무조건 잡니다. 저기도 하나 있어. 네. 가방 깔고 있는 애. 지금 뭐 숨은 고양이 찾기 뭐 이런 느낌이고. 여기가 저 의원이 아니라 사실 고양이 카페 옆에 반지하에 새 들어있는 진료실이거든요. 고양이 7마리가 돌아다니는데. 네, 건물 전체에 고양이가 좀 살고 있고요. 그 진료실에도 가끔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같이 진료 없는 날에는 여기는 거의 뭐 고양이 수면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장소가 진료실이고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고 건물의 바로 위층에는 카페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녹음하는 중간중간에 네. 예기치 않게 다양한 소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야, 내 옷 발로 끌지 마. 고양이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뛰어다녀도 소리는 안 나는데요. 가끔 뭘 넘어뜨리거나 이렇게 실수하면 조금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즌 2 네 번째 이야기 일부 PM. 자, 오늘의 주제는 송백수님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이런 걸 했었어야 돼요. 네. 발기부전? 다음 주에 그거. 다음 주에 비아그라인가요, 저희? 이번 주 주제는 피임입니다. 피임. 네. 아니 이게 네. 왜 궁금해? 왜 사실 궁금해요? 식후 30분보다 훨씬 더 궁금하지 않나요? 그랬어요? 네. 그거 식후 30분에 약을 먹든 말든 어차피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는데 네. 사실 원치 않는 임신은 신랑이든 신부에게 좀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지 않습니까? 왜 신랑이랑 신부라 그러세요? 본인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상관 있을 수도 있죠. 오히려 신랑 신부 아닌 분들에게 더 스트레스 아닐까요? 네.
아니 이게 피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이걸 이제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건데요.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내용을 송백수님이 이해할 때까지. 아. 네. 자, 그러면은 피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우리는 피임을 해야 하는가? 뭐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왜 피임을 해야 할까요, 송백수님?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하여. 그렇죠. 다들 피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임신을 피한다라는 그냥 말 그대로를 흡수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물리적으로 질병 감염의 예방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요? 특히 물리적 피임의 경우에는 그거 왜 성매개 감염증이라고 왜 뭐 네네네. 어디 가서 뭐 남자들이 뭐 사창가 요새는 용어가 뭐냐 그러니까 어. 그런데 갔다 오면은 무슨 뭐 비뇨기과 가서 네. 병 검사를 받느니 뭐 그쵸, 이런 그쵸. 아. 예 그거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말을 못 하겠네 어떻게. 그런데 가시면 안 되죠. 그래서 물리적인 피임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콘돔인데 콘돔은 어찌됐든 간에 물리적인 배리어 역할을 해주기 그렇죠. 때문에 그 성매개 감염증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피임을 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질병 감염을 예방하는 목적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임신을 원치 않을 때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한 게 가장 크죠. 그리고 원치 않은 임신이 됐을 때는 결국에는 또 좋지 않은 방법으로 임신을 중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을 중도에 이제 끊는 것 그런 것을 이제 뭐 인공 뭐라 그러죠? 인공 중절, 임신 중절. 네. 네. 그래서 낙태라고 그러지 네, 낙태. 낙태. 어보션. 그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코드 중에 하나가 피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드러내지 않는 문화가 약간 자리 잡고 있어요. 피임뿐 아니라 성 관련된 모든 네, 것들이 그렇죠. 좀 음성적으로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할 건 다 하면서 굳이 피임 자체를 그렇게 숨겨가면서 하거나 꺼려하는 문화가 빨리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가 피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 이 사람 좀 뭔가 많이 놀던 사람인가라는 그런 편견. 그리고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피임을 하지 않는 문화적인 어떤 좀 안 좋은 부부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저희가 오늘 피임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왜냐면은 피임이라는 게 네. 의학적 이슈이기도 하지만 네, 뭐 저희는 사회문화적인 이슈이잖아요. 그 여성 건강이라든가 아까 우리 생명 존중 얘기도 했지만 뭐 네. 성적 자기의사 결정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그 여성 운동 관련된 부분도 좀 네. 있어서 네. 저희가 그런 건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고 가능한 의학적인 가능한 얘기만 의학적인 하는 얘기들을 걸로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임을 하려면요 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피임을 하려면 생리 주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생리를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생리학 같은 거 이게 아니라 가임기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가임기를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배란기가 임신하기 아주 좋은 기간이다. 네. 배란기는 언젠데요? 생리 후 14일 정도. 생리 후? 네. 틀렸습니다. 아닙니까? 땡. 생리 전 14일입니다. 그 어차피 28일 주기니까 전후나 비슷하지 않나요? 틀렸죠. 왜냐면 생리를 일주일을 하니까요. 그러면은 생리가 끝나고 난 뒤에 일주일 정도가 네, 배란일이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생리 주기가 28일이라는 전제 하에 계산이 된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답이고요. 가임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거는 배란 전후가 가임기라는 거는 맞는데 배란된다는 것 자체가 여성의 난소에서 난자가 뿅 하고 튀어나오는 그쵸. 걸 배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배란이 된 시기에 맞춰서 정자가 들어가면 네. 만나는 건데 와우. 그 만나면 좋은 친구 그거야 이게? 근데 정자가 며칠 살게요? 3일 정도 산다고 들었습니다. 오, 이 양반 이런 쪽으로 똑똑하네. 아니 이거는 저기 커뮤니티 댓글만 봐도 아는 거야. 난자는 며칠 살까요? 어, 거기까지는? 28일 사니까 28일마다 월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8일 내내 가임기지 이 양반아. 아, 그렇군요. 아이고. 일주일 정도 어떡하나. 살겠네. 아니 이게 말을 있잖아 용어를 외워서 그래. 배란기라고 하는데 배란이 무슨 뜻이에요? 그 알이 나온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난자가 나오는 그때만 기간. 임신된다면서요. 어. 그게 28일 저러가 내내일까요? 혼내.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이제 잘 타일러서 가르쳐야 돼. 자꾸 너무 지적하지 마. 아니야. 너무 한쪽에서 사근사근하게 둘이 같이 그러면 안 돼. 호랑이 선생이니까 뭐 다정한 선생님 뭐 이런 컨셉이세요? 쟤도 다정하고 거리가 뭔데.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양반아. 생물 선생님 같아요. 자, 배란이 된 난자는 하루 삽니다. 하루.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네. 정자가 이틀을 3일을 살아요. 네. 그럼 난자가 하루를 살아요. 네. 그럼 가임기는 총 며칠일까요? 배란을 기준으로 앞뒤로 며칠? 하루 사니까 난자가 하루 아니에요? 난자가 하루 사는데 정자가 그러면은 3일 사니까. 어차피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정자가 3일 먼저 들어왔어. 그런데 남자가 3일 뒤에 나왔어. 정자가 나올 때부터 그걸 계산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6일, 5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란일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 3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네. 똑똑해. 정자가 먼저 들어왔는데 3일 동안 게 살아있으면 뭘 똑똑해. 3일간 살아있으면 네. 그 사이에 난자가 나오거나 난자가 나온 하루 있잖아요. 네. 하루 동안에 정자가 네. 들어오거나 하면 총 저희가 5일 정도를 가임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거네요. 배란이 언제 되는지를 알면 임신을 피할 수 있겠네요. 임신을 피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자연주기 피임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믿고 있다가 맞아요. 아빠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거랑 상관없이 임신하시는 분들 종종 봤거든요. 그것은 이거랑 상관없이 임신하는 게 아니라 잘못 계산하신 겁니다. 계산 실수인가요? 아니 첫째 네. 그 배란이 언제 되는지가 생리 주기라는 게 사람마다 일정하지 않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아니 그리고 그 생리 주기가 28일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7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21일에서 42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가 언제 배란이 될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리가 끝나자마자 배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운 나쁘면 끝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배란을 할 수도 있는 그 거고요. 확률이 제로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황 약사가 늘 쓰는 말이지만 우리나라 같이 헬조선에서는 이제 지가 쓰고 앉았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생리 네. 주기 불순이라고는 젊은 여성분들 엄청 많거든요. 네, 많아요. 그랬을 때 자연주기 피임법에 실패할 확률은 약 20%까지도 봅니다. 저는 네, 이게 무슨 피임이야? 이런 환경에서 자연주기 피임법이라는 거는 그냥 잊어야 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예상을 안 되고 예상을 못하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마치 이거는 뭐 내년에 주가가 얼마 될 걸 예상을 해가지고 인덱스 펀드 수익률을 지금 정해놓는 꼴인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패가망신하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불확실한 무언가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자연주기 피임법을 삭제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아니, 그냥 피임법 자체를 삭제하셔도 별 왜 이래? 오늘 우리 지금 본중 최고로 말똥말똥하고 지금 집중하고 있단 말이야. 아니 왜 부질없는 거에 이렇게 집착해? 엄청 또롱또롱하시단 말이야. 아니 지금. 솔직히 나는 만약에 이게 진짜 우리 방송이 아니라 송백수에 대한 강의였으면은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 뭐? 최고의 피임법은 앱스티넌스다. 그게 뭐야? 절대적으로 안 하는 거. 어떻게 절대적 그렇게? 배제. 그러니까 안 하면은 안 생긴다고. 왜 자꾸 그래? 자연주기 피임법은 피임법이라 할 수 없다. 요것이 이제 정답이고요. 네. 그거 외에 또 많이 쓰시는 게 질외사정법. 그렇죠. 미를 많이 쓰시는데 그거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돼요. 뭐라고? 그 질외사정법 오타 내가지고 왜 질외사정법 이러고 지뢰. 현실도 지뢰입니다 이게. 진짜 언제 이거, 터질지 몰라. 랜덤이에요, 랜덤. 자, 질외 사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과정 중에도 새 그렇죠. 나옵니다. 네. 그 남성의 쿠퍼액으로도 임신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지금 낮은 수준의 얘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남자들 많이 있는 커뮤니티 댓글로 항상 올라오는 글이에요 저게. 이 사람이 하여간 딱 그 수준에서 벗어나질 않아 말하는 게. 아니 그러면 이 자연적인 주기를 활용하는 게 사실은 아까 그냥 그 날짜를 계산해서 네. 아까 배란이 그 생리 시작 14일 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불규칙하다고 했잖아요. 네. 하지만 그 배란 일을 찾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배란이 언제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있어요? 여성분들이 알 수 있는 거. 피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불임 임신하려고 클리닉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가임기를 찾아라 이런 때 많이 쓰는 건데요.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임신이 잘 안 돼서 이제 검사를 하고 큰 병원에 가서 인공수정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제가 드리는 팁인데요. 배란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 일주일간 앞뒤로 3, 4일간을 부지런히 매일매일 노력을 하시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말을 듣고 안 되는 커플을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다들 잘못하시는 게 배란 주기 중에 하루만 하시는 거예요. 노력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배란 주기 한 주 동안 매일매일 하시다 보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인공수정 때문에 병원에 다닐 때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않아요. 주사를 맞고 검사를 받고 이 과정 자체가. 그래서 다른 방법보다는 그 방법을 권장을 하고요. 배란이를 그럼 찾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여성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둔감하면 잘 모르는데 예민한 분들은 알아요. 그 질 분비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생리가 끝나고 나면 질 분비물이 묽어져요. 맑은 질 분비물이 네. 나오거든요. 근데 배란이 되면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 더 이상의 정자나 이제 다른 것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분비물이 굉장히 끈적끈적해지게 바뀌어지는데 네. 그때 많은 여성분들이 분비물이 많아지면서 끈적끈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분비물이 변하는 시점 그 포인트가 배란입니다. 네. 질 분비물이 끈적끈적해진다는 얘기는 내가 배란을 네. 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날부터 뭐 한 3일간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면 임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능하면은 그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패턴을 파악해서 질 분비물이 끈적해지기에 이틀 전부터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튼 배란이를 기본으로 해서 피임을 하는 방법은 그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신 성공률이 매우 높다. 아하. 그러니까 자연 피임법, 점액 관찰법 이거 전부 사실 피임법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가임법이에요. 임신하기 힘든 분들이 임신하기 위한 네. 최적의 시기를 찾는 방법이지 네. 이거를 피임법이라고 믿고 있다가는 훌륭한 가정을 꾸리게 되시겠죠. 네. 축하드립니다.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네. 되고 싶으신가 봐. 우리보다 애기 빨리 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 다음에 주기 피임법을 떠나서 물리적인 피임법. 콘돔이죠. 네, 콘돔 말고도 있어요. 아세요? 아, 그래요? 네. 페미돔? 콘돔과 빼미돔인데요. 사실 저 빼미돔은 실물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요. 저도 그거 꼈다는 여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콘돔 꼈다는 뭔가 얘기는 많이 이상해. 들었어. 아니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네. 딱 봐도 잘 미끄러질 거잖아요. 잘 빠지고. 저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아니 그러니까 네. 왜 남자 여자 성기를 암수로 표시했을 때 하나는 씌우는 그거면 하나는 안에 넣는 그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지기가 쉽다. 그렇겠죠. 미끄러진다고 해야 되죠. 쉽게 뭐 정확히 말하면. 빼미돔 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편하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용법이 어렵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콘돔도 사용법 잘 몰라갖고. 네, 잘 콘돔 사용법을 미끄러지거나 모르는 막 분들이 그러는데. 있는데 이 콘돔이 사용상의 오류 때문에 실패율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콘돔을 잘 쓰면 성공률이 98%, 97% 이렇게 보는데요. 콘돔을 잘못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자연주기 피임법과 거의 유사한 실패율을 보이는데요. 콘돔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성관계 매개 질병들을 예방하고 그런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사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꼭지를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꼭지를 네. 요즘 왜죠? 바람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안 빠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압력이 팽창이 돼서 터지는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알고 네. 계십니다. 꼭대기에 바람을 빼줘야 됩니다. 네. 네. 저 구성애 선생님한테 성교육 받았었거든요. 진짜요? 고3 때 그런 거 다 얘기해 주시던데요. 고3 때? 네. 그래서 유용하게 잘 쓰셨어요? 그럼요. 콘돔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가장 많은 잘못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손이고요. 터지는 거 중간에. 네. 그리고 벗겨짐. 그리고 또 하나는 초기에 사용을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네. 중간에 사용하는 바람에 초기에 이미
이미 아까 다 말한 들어갔어. 것처럼 예.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네. 쿠퍼 얘기. 예, 지뢰가 이미 들어갔는데도 모르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그러니까 재질에. 콘돔을 라텍스 네. 재질로 아, 고무 알러지요? 예, 네. 알러지 있는 음. 분들이 있죠. 네, 예, 그런 예. 분들은 어떡하지? 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단식 피임법은 못 쓰는 걸로. 네. 그리고 요새 콘돔에 그 윤활제 달려 있는 게 많은데 아 콘돔이 미끌미끌. 예, 그 뭐 관계할 때 좀 좋게 한다고. 근데 이게 되게 얇은 콘돔이 또 유행하잖아요. 네. 근데 얇은 게 그 윤활제 때문에 막이 좀 강도가 떨어져서 아, 진짜. 얇은 막이 찢어지거나 아이고. 좀 뚫어져서 새는 게 네. 종종 사례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단식 피임법은 물리적인 사고가 일어나서 좀 실패하는 경우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쓰면 굉장히 저렴하고 특별한 피해도 없으며 성공률도 매우 높은. 가격대 성능비가 제일 좋죠. 그래서 다들 콘돔을 끼는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살정제라고 잘 살정제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네. 처음 네네. 들었습니다. 약국 가면 팔아요. 팔아요. 팔긴 그냥 이거 파는데. 일반 의약품이에요? 일반 의약품일 수밖에 없지. 이게 뭐 하긴. 대단한 뭐라고. 네. 근데 잘 권하지를 않는 게 일단은 살정제 자체가 사정 이후에 정액 안에 들어있는 생명체를 이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정자 자체의 세포벽도 다 파괴를 하고 정자가 자궁내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건데요. 그럼 미리 뿌리는 거예요? 아니 좌제예요, 아니요. 좌제. 예. 좌제라는 게 뭐죠? 그 좌제가 항문에 넣는 건데 여성용 질 좌제라고 넣는 식인데 아, 그러니까 사전에 사전에 미리 사용하는 넣고. 게 맞습니다. 사전에 사용하는 거고 이게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는 않아요. 이게 좀 사실은. 번거롭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질 좌제니까 녹아서 퍼져야 되는데 녹는데 한 10분 걸려요. 한창 흥 올라오는데 잠깐만 그리고 가져와서 넣고 10분만 기다려봐. 그럴 순 없잖아요. 그게 잘 안 되잖아 보통.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1시간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아, 사람에 따라서는 막 물론 나는 못 봤는데 주변에서 궁금하지 않습니다. 네. 1시간 이상 뭐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 에이, 뭐 어찌됐든 네, 뭐 그렇답니다. 이 부분은 살정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권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질 내에는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정상 세균총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좋은 대표적인 게 세균들이요? 유산균 같은 애들이 많이 살거든요. 이거 파괴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이런 좋은 세균들까지도 파괴해 버린다면 질 내에 감염성 질환이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져서 질염이 반복적으로 생긴다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살정제를 잘 권하지는 근데 않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거는 이제 라텍스 알러지 음. 있다거나 아. 이런 분들이 정말 어쩔 수 없으면은 쓰실 수도 있다. 이게 뭐 한미약품 노원 질자제인가 뭐 그러면서 팔거든요. 네. 노원. 네, 노원구에서만 이게 아니라 광고를 하시고 그러죠. 왜냐면 광고고 나발이고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하는 게 아 진짜요? 네. 아 독점이구나. 그러니까 워낙 안 쓴다는 얘기죠. 아무도 안 쓴다는 네. 얘기죠. 그쵸. 있는 많이 줄도 쓰는 거면 모르셨잖아요. 네. 뭐 먹는 피임약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 굳이 뭐 이거는 이걸 쓸 안 쓰기 이유가 없다. 때문에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용제 피임약이라 그래갖고 그 먹는 것도 아니고 넣는 것도 아니면서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붙이고 막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파스. 파스편에 이상한 할아버지가 며느리 끄고 네. 네. 네, 그런 거 기억 그거 잘해. 하여간 희한한 것만 기억한다니까.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네. 그 며느리 파스 며느리 지금 파스. 아마 안 팔걸요? 이브라 패치. 예. 네. 그때 방송을 안 들으셨던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할아버지가 허리가 아파서 파스를 파스를 찾다가 붙였는데. 며느리가 붙이던 파스를 붙였는데 그래도 네. 낫질 않아서 병원에 전화하셨다는 그렇지, 그렇지. 그게 제가 예전에 저 인천 쪽에 종합병원 다닐 때 네. 일이었는데 그 파스의 정체는 뭐였나요? 피임약이요. 그러니까 호르몬인데 저희가 그 피임약들을 먹는 호르몬으로도 만들고 그렇게 붙이는 호르몬으로도 만들고 주사제로도 있고요. 그리고 자궁 내 장치로도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몸 안에 계속 지속적인 농도의 호르몬을 쭉 이렇게 유지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파스 패치였는데 한국에서는 요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의 본 적 없는 것 같고. 아마 저희
그 생산하던 회사에서 자진 허가 취하했던 걸로. 근데 뭐 이브라 패치 말고도 그 제가 알기로 호르몬이 들어있는 패치들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꼭 피임 목적이 아니라 다른 뭐 그 갱년기 이제 PMS용 그런 그렇죠. 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누바링? 네. 네, 누바링이라는 것도 이것도 상품명인가? 누바링? 상품명인데 그 질 안에다가 네. 자기가 이제 링이니까 고리처럼 생긴 거를 네. 넣고 넣으면 거기서 에스트로겐이 그 안에서 천천히 그렇지, 계속 그렇지. 나오게. 네.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시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직접. 그냥 사서 넣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좀 달라요. 그래서 자궁까지 들어가는 거는 시술로 하고 질 안에 넣는 거는 그냥 자기가 직접 셀프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얘도 잘 빠진다는 얘기를 하던데, 근데 대충 이런 호르몬제 피임약 나중에 2부 때 얘기하겠지만 핵심이 매일 꾸준히 먹어서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건데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치. 그래서 어떤 이런 다른 장치들. 방법을 계속 개발을 해내는 거고 그치. 이것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그나마 좀 많이 하는 게 자궁내 장치. 라 그래갖고 미레나 요거 요즘 되게 많이 쓰거든요. 네. 그리고 옛날에 이제 노바티라 그래갖고 이 두 가지 되게 많이 쓰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궁 그러니까 구조는 알죠? 자궁 구조요? 네. 네, 질이 있고 그 위에 네, 쪽으로 자궁이 있고, 있는데 네. 질에서 자궁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매우 좁아요. 네. 그래서 그 안으로 장치를 넣어주는 거고요. 벽처럼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방패병을 딱 세운다고. 뭐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약간 T자 모양으로 생겨서 네. 자궁 그 안쪽에다가 넣어주면 한 가지는 호르몬은 아니고 구리인데 네. 구리를 안에다가 자궁 내에서 계속 넣어주면 얘가 묘하게 꾸준히 염증처럼 거기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물질이니까. 네. 그러니까 자궁 내에 어떤 착상이나 뭐 자궁 내에 일어나는 정상적인 생리 활동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꽤 많이 있었었죠. 근데 염증이 좀 너무 커지면 자궁 바깥으로까지 염증이 좀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골반 안에도 염증을 일으키게 되거나 그런 문제들이 종종 있어서 요새는 사실 이거보다는 미레나라 그래서 호르몬이 들어있고요. 호르몬 들어있는 걸 자궁 내에 넣어주면 그렇죠. 그 안에서 계속 꾸준하게 호르몬을 방출해내는 작용을 하는 건데 미레나가 사실은 비싸요. 한 번 시술하는데 뭐 한 2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사용을 하면 한 3, 4년은 써요. 3, 4년, 예, 그 정도 3, 4년 갑니다, 정도는 피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근데 넣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미레나랑 안 맞아. 그래갖고 막 계속 질출혈도 있고 막 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붓고 염증이 뭐 이런 거 생기면은 생기면 빼야 되는데 빼면 그렇다고 20만 원을 돌려주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 대비해서 리스크가 좀 있는데 막상 한번 경험해보고 괜찮았던 분들은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요. 복불복이죠. 여자들한테 적용되는 피임 방법이 엄청 많네요. 엄청 많아요. 남자는 콘돔 하나밖에 없는데. 물리적인 방법 중에 이제 영구 피임법이 있죠. 정관 수술. 네, 그렇죠. 정관 수술. 정관 수술은 아이가 둘 이상 있으면 네. 네, 가능합니다. 아이가 없으면 안 시켜줘요? 잘 안 해줘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분이 언제든지 아이를 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 있고 하나만 있는 집도 잘 안 해줘요. 나라 정책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 우리가 뭐 실수로라도 애를 가져라. 아니 그거는 나라 정책을 떠나서 비뇨기과 의사들의 약간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안 그런 해주는 것도 게 있어요. 있겠다. 네. 나중에 혹시나 뭐 잘못될 수도 마음이 바뀔 있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뭐 이혼을 해서 재혼을 할 수도 있고 막 여러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이가 둘 이상인 집들은 해주고 예전에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그렇게 군대에서 막 했었다면서요. 정관 수술 받으라고 막 그랬다면서요. 그때는 너무 이제 저희가 둘 인구가 만나 많으니까 잘 그리자 시절에. 때는 산하 음. 제한했던 때고 그때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지금 인구 절벽이 되기 직전인 거죠. 그래서 요새는 거의 잘 안 해주고 예전에는 정관 수술이 보험이 되고 정관을 재개통하는 수술이 있어요. 그거를 보험이 안 됐었는데 거꾸로 요새는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정관 수술을 묶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묶어요? 일단은 정관을 찾아낸 다음에요. 네. 잘라요. 오. 예.
아프지 않나요? 마취하고 하는 거지 당연히. 그럼 뭐 그걸 자르는 줄 알았어. 4시 만드는 거야? 4시가 되는. 정관만 살짝 자르고요. 양쪽을 막은 다음에 네. 묶는다라는 게 실제로 그 타일을 해도죠. 실로 묶죠. 네, 그렇지만 묶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를 잘라놔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 재개통이 되는 분들이 있다는 잘렸는데 거. 어떻게 그게 다 붙어요? 그러니까요. 인체 신비죠. 새 살이 돋아나듯 이렇게 연결이 되는 뭔가 거예요? 이제 새로 혈관과 신경이 다시 자라는 것처럼 그쪽의 정관도 정말 의지가 강력한 거죠. 그쪽에. 아, 근데 그렇게 아예 가위자리를 뚝 잘랐으면 그게 다시 이을 수 있어요? 의료적으로 시술로? 아, 그거는 이제 잘랐던 부분을 묶어놨잖아요. 네. 묶어놓은 데를 다시 찾아서 그 묶은 부위를 다 그냥 깨끗하게 잘라버리고 좀 땡겨서 다시 붙여주는 거고요. 현미경 수술이에요. 굉장히 미세한 현미경 수술이고. 그거 하다 잘못하면은 이제 네. 이부전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 이거 되게 오해 많으신데요. 정관을 묶는다고. 남성에게 그 부분을 이렇게 네. 수술대에서 칼을 댄다는 것 자체가 네. 대단히 나는 큰 이 공포죠. 남자들 정말 너무 이 생물학적인 참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지만 좀 안 그래줬으면 좋겠는데요. 정관 수술과 정력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그럼 정관 수술하면은 남성은 이제 사정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묶었는데 정자만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자만. 그 왜 네. 맨날 가는 사이트 가면 있을 거 아니에요. 씨 없는 수박. 뭐 생산직에서 서비스직으로 전직. 그 그게 맨날 뭐야. 봐놓고 뭐를 훌쩍해. 여튼 정액 안에 정자만 없는 것 아, 뿐이지 똑같고요. 정관 수술을 하고 난 뒤로 마음으로 약간 심리적인 상실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 약해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자도 정관 수술과 같은 수술이 있어요? 네, 난관을 막는 수술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남자들의 정관 수술은 국소 마취로 피부에서 약간의 절개 1cm도 안 되는 부분을 절개하고 수술을 하면 되는데 네. 여성의 난관 수술은 개복을 해야 돼요. 훨씬 큰 네, 수술이네요. 훨씬 큰 수술이고 남자랑 여자랑 부부가 있는데 연고 피임을 하기 위해서 여자가 정관 수술을 하고 남자는 아무 수술을 하지 않는 커플을 여자가 왜 정관 수술을 해? 여성이 난관 수술을 받고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커플을 아주 가끔 보는데요. 네. 저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남성의 정관 수술을 하는 게 훨씬 간단하고 피해도 적고 리스크도 적기 때문에 연고 피임을 부부가 하실 때에는 남성이 정관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비용도 적게 드나요? 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난관을 막으면은 네. 여자는 이제 생리를 못 하는 거예요? 아이, 어떡하지 이 양반을? 그 왜 가끔 의사들 드립칠 때 난관 돌파를 해야 된다고. 아유 뭐야 이건 또. 뭐 IVF ET로 난관 돌파를 한다고. 이분이 좀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아. 난관 수술을 하면 배란된 난자가 네. 자궁 내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똑같이 다 되고요. 네. 이제 배란만 막는 겁니다. 음. 그래서 난관 수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피임법 중에서 가장 효과는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거의 100%입니다. 거의. 이걸 왜 여쭤봤냐면 저희 어머니는 제가 단 한 번도 생리를 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 수술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난관 수술을 그건 하신 게 아니고 난소. 무슨 수술 그거는 하신 거예요? 이제 그 난소를 2개 다 절제를 하셨거나 자궁을 통째로 드러냈거나 그런 아니요, 수술을 자궁을 받으신 드러내진 겁니다.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난소절제 하신 거겠죠. 난소를 2개 다 절제를 할 일이 있어서 하셨을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런 연고 피임 방법 중에서 미레나 같이 이제 호르몬을 쓰는 방법들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면 생리가 끊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방법들이 있죠. 다양한.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많아 피임법이. 이게 돈이 되는 산업이잖아. 피임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주사가 있거든요. 주사. 그 혹시 대포 주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대포 주사. 대포 말한 주사. 아니야, 그 운동 선수들 말하는 대포 주사가 있는데 대포라는 게 어떤 약 이름이 아니라 그 미군들 왜 보급 큰 창고 이런 게 대포거든요. 그 대포 주사라는 게 그러니까 한 번에 막
확 집어넣어서 몇 달 가게 만들어 놓은 그런 주사인데 대포가 영어예요, 영어. 아 그래요? 네. 예, 대포 DEPOT T는 묵음. 네, 대포 이렇게 합니다. 왠지 속는 느낌인데. 아 진짜야. 아 진짜. 대포 주사라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굵은 막 155mm 자주포처럼 그런 주사를 상상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를 뭘로 보는 너무 거지? 강해서. 아니, 누누이 말하지만 눈으로 본다고 했다. 그, 대포는 그래서 한 번 맞으면 꽤 오래 가요. 예, 주사 한 번 맞으면. 네, 그 대포라는 일종의 주사의 제형이고 운동선수들이 말하는 스테로이드는 코티코스테로이드고 저희가 말하는 지금 말할 피임 주사는 이제 대포 주사 중에 그 프로게스테론 대포 주사 여성 뭐 호르몬 이런 건데 주사인데요. 이것도 지금은 없어요. 아, 그리고 피임 목적으로 쓰지 않고 요새 이제 유방암 그렇죠. 환자분들 항암하는 과정 중에 이름도 좀 웃긴데 졸라덱스라고 하는 대포 주사가 있어요. 그거 여자가 네. 맞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네. 이름이 여자가 맞을 이름이 아닌 것 같다고. 아, 네. 네, 이것도 물론 영어입니다. 네, 한글 아니고요. 그래서 대포가 그런 주사가 있었다라는 거고 이제 요새 조금 핫해진 건데 한국에서는 또 그렇게 잘 쓰진 않고요. 외국에서 종종 많이 사용되는 게 임플라논이라고 피하에 삽입하는 피임 그러니까 형태 기구가 임플란트 있어요. 아시죠? 네. 이빨 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빨이 아니고 피부 아래쪽에 막대기 같은 거를 심어요. 그래서 어디 심냐면 주로 이제 팔의 상완 그러니까는 여기로 뭐라 그러지 상완을 위팔 안쪽에다가 주로 많이 하는데 왜냐면은 저희가 보통 차렷 자세를 했을 때 잘 안 보이는 가려지는 위치여서 여기에 이제 피부 바로 아래다가 한 바늘 크기만한 한 4cm 정도 되죠. 네. 바늘 크기만한 거를 집어 넣어 놓고 거기 약간 째야 돼요. 네. 째서 넣고 꼬매놓으면은 그 안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건데 한 3년, 4년 그 정도. 네, 이건 일단 미레나보다 조금 더 침습적으로 장치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고 피부에 혹시나 이제 좀 감염이 되거나 알러지 좀,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호르몬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미레나는 그냥 빼면 되지만 얘는 다시 절개를 하고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잘 맞는 분들은 굉장히 잘 사용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미레나만큼 또 오래 가고 그래서 요것도 아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은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지금 거의 안 쓰고 있는 정도로 잘 모르는 네, 것 같던데. 알고 있는데 아마 예전에 미국의 어떤 유명한 가수가 네. 그 약간 보이거든요. 살짝. 그거가 이제 방송에서 막 노래를 하는데 아마 그게 보였나 봐요. 살짝. 그래서 예, 살짝 보여서 와 쟤는 대놓고 피임을 하는구나라는 식의 이슈가 잠깐 뉴스에서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는데 피임하는 게 뭐 그렇게 이슈가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미국 사람이 하는 행위를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튼 좀 피임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 가지 물리적인 거랑 화학적인 거랑 좀 복합적으로 알아봤는데 가장 하이라이트인 피임약 종류도 엄청 많고 피임 목적으로만 피임약을 먹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이제 임신을 피한다, 전염성 질환을 피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피임약을 먹는 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PMS라고 월경전 증후군을 컨트롤하기 위한 목적으로 먹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아 맞다. 수능 전날에 네. 막 담임 네, 선생님이 생리주기 바꾼다고 피임약 맞아. 먹는다는 그쵸. 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그게. 아, 네. 피임 주기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서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편에 네. 이제 다음 화에 또 다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이해가 많이 되셨나요? 그럼요. 아,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우리가 알려준 게 아닌가 아니, 모르겠어. 원래 이런 게 그 연애를 글로 배우는 거랑 비슷한 거야. 네. 그냥 뭐 예. 콘돔 잘 끼면 되겠네요. 아, 이 양반 참. 뭐 우리 뭐 한 거니 한 시간 동안. 아니 뭐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네, 남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네. 그냥 방법이랄까. 네, 주입식 네. 교육이지. 네. 자, 그래서 다음 방송. 네. 네, 다음 방송은 피임약과 관련되는 이야기로 네, 쭉 이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질염하고 성병 관련된 얘기를 네. 좀 해보려고요. 원래는 질염만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질염을 하다 보니까 송백수님이 그렇죠. 왜 남성 건 안 해주냐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그러면은 성매개 질병들, 질염을 포함한 그러니까 많은 성매개 질병들. 뭐 감염 이렇게 네. 부르는데 너무 기니까 보통 다 성병 뭐, 네. 뭐 네. 매독 임질 뭐 이런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네. 질염은 100%
100% 성병은 아니에요. 아. 질염 중에서 성매개가 되지 않는 질염들이 있는데 이 제가 질염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오해가 대부분 있어서 오해 때문에 아. 병원에 가길 꺼려하시다가 일을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질염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성매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 방송을 잘 들으시고 내가 뭔가 의심이 된다 싶은 분들은 당장 병원에 가셔서 조기에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왜냐면 이게 같이 해야 되는 게 그 어느 한쪽 감염됐을 때 같이 관계하는 분이 나도 치료를 받아야 되나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아서 네. 세트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방송을 녹음하기 전까지 메일을 주시면 그쵸, 관련 관련된- 메일을 주시면 또 저희가 이렇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가 뭐죠? 뭐였지? gyjgy2015 @ gmail.com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